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 현장, 아니 꼭 의료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본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인간관계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적 기반을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현장에서 돌봄을 실천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죠. 자, 매일 현장에서 뛰고 계신 간호실무자들이나 건강 전문가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직면했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환자에게 약을 주고 붕대를 감는 그런 기계적인 의학적 처치를 넘어서서 진정한 돌봄을 완성하는 그 무언가는 대체 뭘까요? 업무 매뉴얼을 따르는 것 그 이상의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돌봄 윤리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정의와 돌봄의 차이, 관계적 돌봄의 핵심,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의 비교, 그리고 이론의 한계점과 이를 넘어선 인간 중심적 진화까지. 그럼 이 흥미로운 철학적 여정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1장, 돌봄 윤리의 배경입니다. 넬 라딩스의 이 돌봄 윤리가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플라톤, 칸트, 롤즈로 이어지는 기존의 전통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윤리학은 늘 추상적인 규칙이나 차가운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반면에 라딩스의 돌봄 윤리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녀는 그런 규칙들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는 그 따뜻한 관계 자체를 도덕의 가장 중심에 뒀어요. 환자를 그냥 서류상의 질병 코드로 묶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맥락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시각의 전환 아닌가요? 2장, 정의 대 돌봄입니다. 이 두 가지 틀을 좀 더 세밀하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레임워크의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편적 정의 윤리는 철저하게 객관적 공정성이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요.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까, 규칙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거죠. 콜버그 같은 학자는 이런 합리적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나딩스나 길리건이 주장한 관계적 돌봄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에만 집중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병동에서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딱 5분씩 시간을 배분하는 게 정의라면 단 1분을 쓰더라도 한 환자의 두려움에 온전히 깊이 공감해주는 게 바로 돌봄이라는 겁니다. 3장, 관계적 돌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딩스가 말하는 이 관계적 돌봄이 실제 의료나 간호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돌봄을 움직이는 두 개의 핵심 톱니바퀴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전념, 영어로는 engrossment입니다. 이건 그냥 아유 안 됐다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환자의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느끼기 위해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강렬한 수용성을 말합니다. 응급실 생각해보세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간호사가 아주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환자의 불안한 눈빛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 타인의 현실 속으로 훅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완전한 몰입의 순간, 이 바로 전념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동기적 전환입니다. 전념을 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단계가 따라오는데요. 타인의 고통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내 안에 있던 에너지가 나 자신이 아니라 그 환자에게로 확 쏟아져 내리는 거죠. 오직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장 행동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이타적인 동력이에요. 환자의 고통이 곧 내 최우선 과제가 돼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기꺼이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자연적 돌봄 대 윤리적 돌봄입니다. 이번엔 이런 헌신적인 돌봄의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의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딩스의 이 생각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한테서 큰 영감을 받았는데요. 휴이 그랬거든요. 도덕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에서 나온다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일상에서나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원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속으로는 너무 지치는데 나는 전문가니까 그래야 해 하는 윤리적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걸까요? 라딩스는 이걸 아주 깔끔하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자연적 돌봄입니다. 새벽에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어떤 의무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덕 이전의 아주 본능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죠. 반면에 윤리적 돌봄은요,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너무 까다로운 환자를 만났을 때처럼 솔직히 본능적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발동합니다. 이때는 내가 과거에 따뜻하게 돌봄을 받았거나 베풀었던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소환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고귀한 윤리적 돌봄조차도 차가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감정과 기억에 깊숙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5장 한계와 비판입니다. 나딩스의 이 모델이 간호윤리에서 진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건 맞습니다만 이 여성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모델이 무조건 완벽했던 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에드워즈나 호그랜드 같은 학자들은 여기서 심각한 상호성 문제를 콕 집어냅니다. 이 모델이 엄마와 아이, 간호사와 환자처럼 애초에 힘의 격차가 존재하는 본질적으로 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불평등이 그대로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보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되고 환자는 그저 수동적인 대상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의도치 않게 환자의 자율성을 억압해버리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거죠. 진정한 돌봄을 주려고 한 건데 도리어 누군가를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뼈아픈 역설입니다. 마지막 6장, 인간 중심적 진화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을 도입해 이 이론을 한 단계 진화시켜 볼 겁니다. 듀이의 철학을 렌즈로 삼으면요. 남성적 사유 대 여성적 사유라는 낡은 이분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단숨에 구출해줍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단순히 성별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윤리적 돌봄은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 전체가 역사적으로 쭉 공유해온 공공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듀이는 입증해줍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돌봄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전환 방향은 이렇습니다. 엄격한 성별의 이분법을 넘어설 것, 돌봄을 보편적인 인간의 역량으로 재정의해야 할 것, 그리고 앞서 제기된 그 위험한 권력 불균형, 상호성 문제를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할 것, 수동적인 환자와 전능한 간호사라는 틀을 깨부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매일 새로운 타인을 마주하는 현대 간호 실무에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오늘 이 깊은 철학적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동등한 주체로서 이 보편적인 돌봄을 여러분의 삶과 직업 현장에 바로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맺어가는 모든 전문적인 또 일상적인 관계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